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세원입니다. 부가세 신고 어떻게 다 하셨나요? 예, 저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특별히 2월 25일까지 신고 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아직 부가세 신고를 못하신 분들이나 또 내년에라도 또는 그 후라도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진짜 정말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쉽습니다. 일반 과세자분들은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 크게 다르진 않아요. 자, 그러면 부가세 신고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접속을 하셔야겠죠. 네이버에서 홈택스 검색을 하시고 누르시면 바로 국세청 홈택스로 넘어갑니다. 자, 일단 로그인이 중요하겠죠.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시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가죠.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회원 로그인 칸이 나옵니다. 자, 이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은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 지문 인증은 모바일만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핸드폰으로 할 때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공인인증서가 없어지면서 이게 새롭게 추가된 그러니까 간편인증 로그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가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죠.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간편인증 로그인 요거를 제가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카톡으로 인증을 하시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보편적이고 무난한 것 같아요. 그냥 인터넷 쇼핑하는 느낌으로 하시면 자연스럽게 로그인이 됩니다. 자, 굳이 회원 가입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내가 쓰는 카톡으로 인증을 하는 거예요. 자, 로그인을 하셨다면 첫 화면으로 가셔서 상단에 신고 납부를 누르시고 맨 오른쪽 첫 번째 부가가치세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부가세 신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단 저는 간이가세자니까 두 번째 칸을 확인을 하고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정기신고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고 이것저것 쭉 적어야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냥 사업자 등록 번호만 적으시고 이메일만 간단하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후에 내가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면 전화번호도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 하셨다면 자, 아래에 저장 후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저장 후에 다음으로 이동하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거는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물어봐요. 지금 입력한 거를 저장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성을 하다가 딴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저장을 해놓고 딴 일을 보시고 다시 와서 작성하면 요 저장한 다음부터 진행이 되는 거니까 끝나셨으면 얘만 누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업종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당연히 소매업이니까 소매업에 체크가 되어 있을 거고요. 소매업도 하시고 해당이 되는 다른 사업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중복을 해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 금액이 있냐는 거는 요거는 면세 사업이겠죠. 대표적인 예가 공연 같은 분야입니다. 티켓을 팔았는데 관객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산 거잖아요. 근데 공연 관련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가 가능해서 따로 부가가치세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면세 사업자인 거죠. 그러니까 좀 나라에서 세금을 안 받더라도 진흥을 시키거나 사라지지 않게 하려는 그런 사업 분야? 그런 거죠. 자, 다음은 영세율입니다. 자, 요거는 수출하는 분들이나 국외에서 용역하시는 분들이죠. 대표적으로는 저 같은 유튜버 되겠습니다. 유튜브가 해외 사이트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온라인 쇼핑몰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아니오가 체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실적 신고인데요. 요거 사업자 등록하고 스마트 스토어만 만들었는데 하나도 판매가 안 되었다. 그러면
무실적 신고하시면 됩니다. 뭐 너무 간단하긴 하지만 좀 우픈 거죠. 그리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하면 자 드디어 간이과세자 간편신고 작성란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매출이 있는 경우 입력하라고 나오죠. 그리고 신용카드 영수증 발행 금액 그리고 기타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 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그러면 매출액을 알아보러 가야겠죠. 자 일단 스마트 스토어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판매자 센터로 가셔서 좌측에 정산관리 그리고 부가세 신고 내역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영상과 같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거기서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기간을 설정하는 란이 나옵니다. 기간을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로 해야겠죠. 자 그럼 월별로 판매 금액이 쭉 나옵니다. 여기서 합계 금액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뭐 이렇게 사진으로 캡처를 해 놓으시거나 따로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쿠팡도 하시는 분들은 쿠팡 윙에 들어가셔서 상단에 보시면 여기도 정산관리 그리고 바로 아래 부가세 신고 내역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기간을 설정해 주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매출 금액이 나와요. 자, 일단 이것도 저는 사진으로 캡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홈택스로 넘어와서 제일 먼저 첫 줄에 매출이 있는 경우 입력하라고 나오잖아요. 거기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리고 기타 영수증 외 금액 이렇게 나오는데 스마트 스토어 쿠팡에서 캡처한 사진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사진에 보시면 스마트 스토어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그리고 현금 영수증에 소득공제 지출증빙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걸 합산한 금액을 홈택스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란에 적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라고 되어 있는 금액을 자, 홈택스에도 기타 여기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쿠팡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합계를 내어서 적어주시면 되는데 쿠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매출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 매출 자 요렇게를 합해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기타는 마찬가지고요. 자, 정리를 하면 스마트 스토어의 신용카드 매출 그리고 현금 영수증 쿠팡의 신용카드 발행 매출 현금 영수증 발행 매출을 합해서 홈택스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 금액에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금액을 합해서 홈택스 기타 금액에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올해 매출액이 6천만 원이 넘었네요. 예년 같으면 뭐 일반 과세자로 그냥 넘어갔어야 되는 건데 작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간이 사업자 기준이 8천만 원으로 올랐죠.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너무 다행스럽게 올해도 제가 간이 사업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간이 사업자가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뭐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뭐 도매매나 오너클랜 같은 곳에서 셀러로 등록이 안 돼요. 그건 도매니까. 자, 그리고 쿠팡에서도 뭐 로켓 배송 같은 거로 이 제휴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키우려면 여러모로 간이 사업자는 좀 제약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뭐 이것저것 소모품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해서 매입이 매출보다 더 컸다. 그렇게 되면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간이사업자는 그것도 잘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물건을 매입할 때 판매한 곳에서 그러니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으면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기를 누르시면 첫 줄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 란이 나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불러오기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은 매입처와
건수, 뭐 금액이 알아서 적힙니다. 자, 내용은 그 옆에 자료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내용이 쫙 나와요. 예, 중간에 있는 뭐 사업자별 명세 조회 버튼을 누르면 자, 어디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는지 내역이 쭉 나옵니다. 저는 택배 비용이 꽤 크네요. 예, 그때 그 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참 진짜 세상 편해졌어요. 예, 옛날에는 이런 거를 제 기억에는 다 종이 계산서에 수기로 작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뭐 버튼 몇 번이면 다 알아서 조회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아래에 보시면 종이 계산서 발급한 것도 있는데 예, 제발 뭐 그런 일은 개인적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 첨단 하이테크 시대를 살고 있는 와중에 스마트 스토어를 하신다는 분들이 예, 종이 세금 계산서 받고 그러시면 이거 진짜 곤란한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면 자,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매입 증명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사실 뭐 세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간이 사업자보다는 일반 과세자분들한테 중요한 영역이죠. 그러니까 물건을 매입할 때 세금 계산서로 안 하고 카드로 결제할 때 있잖아요. 예, 그것도 신용카드로 등록해 놓지 않은 사업용 카드로 등록해 놓지 않은 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 자, 그 영수증을 모아서 여기다가 입력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웬만하면은 사업용 카드로 등록을 해서 쓰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이 아니면은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신 분들은 아래에 사업용 신용카드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내역이 자동으로 뚜루룩 올라갑니다. 자, 저는 작년에 사업용 카드를 좀 늦게 등록을 했어요. 예. 그런데 굳이는 제가 작년에 카드 매입이 아니더라도 세금 낼 게 별로 없어서 자, 저는 요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자, 일반 과세자분들은 세율이 달라요. 예, 그래서 진짜 여기가 완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간이 사업자는 하셔도 되고 굳이 안 하셔도 부가세는 거의 안 나옵니다. 예. 자, 그럼 입력 완료를 누르시고 넘어가면 다시 간이 과세자 간편 신고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금액 집계표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 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빗금이 쫙 이렇게 거 있는 데도 있고 빗금이 없는 란이 있죠.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줄 요 과세 매출분 신용 직불 김영식 선불카드 내역을 적는 란이 나옵니다. 자, 아까 그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에서 캡처한 사진 있죠. 그걸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자, 아까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와 현금 영수증을 합산해서 적어줬잖아요. 자, 이번에는 분리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기타는 안 적으셔도 되고요. 신용카드는 신용카드만, 현금 영수증은 현금 영수증만 더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나눠지는 이유가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다 신용카드로만 사지는 않더라고요. 현금으로 사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아니면 네이버페이 같은데 돈을 입금해두고 거기서 결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신용카드로 하시는 분들도 뭐 현금 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알아서 나눠지는 거예요. 예, 판매하는 우리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에요. 자, 플랫폼에서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줍니다. 예,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발행 내역 조회 버튼이 있죠. 자, 요거는 내가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카드 전표 발행기가 있어서 직접 카드를 받고 끊어준 분들, 그러니까 대부분 뭐 소매점 같은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겠죠. 자, 온라인 쇼핑몰에는 이거 대부분 해당이 안 될 거예요. 왜냐? 제가 카드 결제기가 없어요. 아니면은 제가 아예 그냥 그 카페24 같은 그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하는 분들, 요분들만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다 적으셨다면 입력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계산이 다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맞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부가세는 10%예요. 근데 이게 뭔 계산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맨 위에가 제 매출액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는 제가 공제받을 세금이에요. 일단 간이과세제는 부가세율이 100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제도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84만 9천 얼마 요거는 뭐냐?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입니다. 자, 현금 거래하지 말고 신용카드 거래에서 투명하게 장사하라고 이렇게 장려하는 거예요. 와, 요거는 무려 매출액의 1.3%를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계산이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84만 9천 얼마입니다. 자, 간이사업자의 부가세율이 100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매입도 그렇게만 적용을 받아서 1,350만 원에 대한 공제세액이 13만 5천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입력 완료를 하면 창이 하나 뜨면서 삐삐삐삐 경고를 합니다. 귀하의 공제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합니다. 자, 요건 또 뭔 쌉소리냐. 예, 좋은 소리, 맑은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공제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세 내릴 게 없다는 아주 바람직한 소리입니다. 예. 확인을 그냥 쫙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작성한 신고 내용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과세 표준에 따른 매출세액이죠. 소매업의 매출세액은 100분의 10. 자, 그리고 100분의 10이니까 한 100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매출액이 한 6천만 원 정도면 세액이 그러니까 6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공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1,300만 원 정도 세금 계산서를 제가 받았다면 부가세가 13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제받을 세액도 130만 원에 10분의 1이니까 13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게 간이사업자의 부가세율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제세액이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세 공제 금액이 바뀌었어요. 매출액의 1.3%니까 아까는 86만 얼마였잖아요. 근데 이게 55만 원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자, 요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 페이지로 넘어오기 전에 공제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다고 삐삐 이렇게 신호를 줬잖아요. 그래서 국세청 이 홈택스의 이 계산기가 알아서 차감? 아무튼 계산을 해서 나온 금액인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가산세 같은 건 없으니까 바로 맨 아래 신고서 입력 완료를 누르시면 신고 내용, 요약 조회 및 신고서 제출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최종 세액은 0원입니다. 낼 것도 없고 환급받을 것도 없습니다. 아마도 거의 대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다 0원으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가 커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0원으로 나올 겁니다. 자, 거기서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에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인쇄하고 싶은 분들은 뭐 인쇄를 하시면 되고, 잘 신고되었나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스텝 2 신고 내역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사업자 번호를 누르고 이렇게 신고 접수가 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송달 장소 변경은 다 신고하고 나면 국세청에서 우편이 날라오잖아요. 그거를 제가 다른 곳에서 받고 싶다. 그러면 들어가서 주소를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부가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숫자를 보면서 왜 이렇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상하네. 왜 세금이 없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면 진짜 너무 쉽습니다. 알아서 다 계산을 해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을 좀 예고를 하면 내년에 더 쉽게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는 앱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제가 이제 홈택스에 들어가서 직접 했는데 다음에는 그 앱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정말 너무 쉽고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